네, 자,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지난 주말 우리 금요일 어떤 시장이 전개됐는지 간단하게 리뷰부터 해볼까요? 예,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했다 볼 수 있습니다. 금요일 호가 부분도 있었고요. 미국의 노동절도 있었고,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환율 부분에 의해서 그 외국인의 매도로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의 그 조정 국면이 좀 있었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특징 섹터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. 예, 일단 특징 섹터를 볼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 때 자동차 또는 2차 전지하고 보험업종의 그 상승이 좀 눈에 두드렸던 부분이고요. 나머지 반도체라든가 화학, 조선 모두 하락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중소형 섹터가 이제 중요하죠. 일단 상승 쪽을 볼 때 5G가 오래간만에 좀 움직였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강모들 관련의 그 OE 솔루션 또는 이제 기지국 관련주에 저진 시스템이 이제 베트남 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 반등이 있었고요. 중계기의 그 RF 덱도 좀 따라가는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자동차 업종들이 역시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다는 부분에서 탄력이 있었는데 경량화 관련주들의 그 흐름이 좋았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명신 산업이라든가 또는 그 코오롱 플라스틱, 에코 플라스틱의 그 상승이 좀 눈에 띄었고요. 또 SL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죠. 바로 그 조지아주 관련 부분에 SL 화신의 탄력이 좀 눈에 보였고요. 애플 XR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. 바로 전체적으로 그 선익 시스템이나 동아일텍의 그 중심으로 주가 탄력이 좀 보였습니다. 폐배터리에 조정이 좀 있었는데 하나기술은 또 탄력을 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고요. 나머지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또는 2차 전지, 중소형 섹터에서 그 메타버스라든가 미디어 뭐 이런 부분의 그 종목군들은 모두 그 하향 조정을 좀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섹터별 차별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외국인이요. 현물은 조금 사지만 선물을 또 굉장히 많이 파는 네. 모습이 눈에 띄어서 이게 좀 시장에 대해서 찝찝한 대목인데 네. 혹시 매니저님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? 일단 크게 평균적으로 볼 때 8월 달에 들어와서 외국인의 매수였어요. 네. 지금 뭐냐면 외국인들이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 봐요. 과거 이제 1,200원대, 1,100원대 이렇게 패턴이 그 환율 패턴이 올라갈 때부터 팔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요번에 이제 1,350원, 1,400원. 저도 이제 한 1,370원 정도 했는데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. 뭐 강달러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우리나라 원화 약세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, 중국도 이제 위안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세란 말이에요. 이렇게 된다면 뭐냐면 과거 우리가 2010년도 외환위기라든가 2000년도에 이런 부분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. 이것은 바로 강달러라는 부분에서 하락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 대한 네. 우리 국가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전 세계 공통 분모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화 약세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의 매매 형태가 조금 변한 것은 최근 볼 때 차별화 부분이 있습니다. 자동차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땐 원화가 무조건 다 우리나라 주식을 하락하게 한다는 개념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은 거기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초점을 둬야 된다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이어서 돈이 보이는 뉴스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그래서 가져왔습니다. 바로 현대기아차에 대한 그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자동차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중국 대비 미국 쪽의 매출이 높다는 부분이 하나의 장점이고 또 환율 효과를 그래도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가격 전이를 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뉴스의 가장 팩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8월 달에 전년 대비 미국에서의 매출 부분이 굉장히 선전을 좀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볼 때 전기차도 있지만 수익 부분에서는 하이브리드 쪽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알라바마 공장 부분에 대한 양산 시작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라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볼 때 일단 미국에서 8월 달에 친환경차의 성장률은 80%입니다. 여기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인데 전기차는 100% 이상
수익률 이러한 그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던 부분이고요. 성장률이 좋아졌고 또 하이브리드 한 70% 이상 증가가 됐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결국 미국에서의 어떤 그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 EGMP 부분이 성공적인 출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최근 이 뉴스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구조적인 성장기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의 그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매출인데 매출 컨센서스 부분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.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2002년도에 약세장에서도 이런 그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또 저평가라는 부분의 주가들은 견뎌내고 올라갔다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 이제 관련주를 보겠습니다. 뭐 현대유아 최근에 한번 탄력이 좋았던 부분이죠. 엔진 모듈 쪽이고요. 현대 모비스는 그 샤시 모델, 그 FFM 쪽하고 또 한원 시스템은 그 열관리 시스템인데 M&A 부분 때문에 아직 탄력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SL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. 그래서 최근 탄력이 좀 좋고 LED 조명과 또 화신도 샤시 부분의 주가 탄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이 가운데서 특히 뭐가 가장 매력 있어 보이십니까? 예, 부품주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타이어 업종을 좀 가져왔습니다.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데 아마 그 부품주보다는 이렇게 매력들은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 기업이 좀 부각되는 게 고인치 타이어 쪽이 그 부각되고 있습니다. 즉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율자동차 하이엔드급으로 가면서 이런 고인치 타이어의 그 매출 비중이 있는데 2분기 실적을 볼 때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것이 논평입니다. 그 특히 이제 2분기 영업이익 부분을 봤을 때 예상보다는 그래도 중국의 이런 봉쇄라든가 또는 그 러시아 악재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전했다는 이런 부분이고 경상이익은 좋았습니다. 물론 이제 물류센터 팔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0%의 수익이 나는데 중요한 게 이제 하반기입니다. 근데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생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 그 브랜드의 그 아이온을 그 출시하면서 유럽 쪽에서 호평을 좀 받고 있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고 제가 이 종목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테네시 주의 그 증설 발표입니다. 최근에 이제 증설 발표가 도리어 이제 뭐 안 좋다는 부분, 이 법인세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현재 그 매출 기대감이 향후에 담보를 해놨다는 부분이 하나의 주가의 그 상승에 메리트를 줄 수 있는데 한 2조 정도의 그 현재 그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미국 공장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증설하게 되면서 여기서 구종비라든가 또 법인세, 반덤핑 관세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는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자. 차트 흐름 좀 볼게요. 일단 차트 흐름 보면 그 최근 그 주가가 그 한 단계 이제 그 4만 원대까지 그 반등 이후에 그 조정을 주고 있는데 최근 입평 좋습니다. 좋고 연기금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. 자 매매 전략은 일단 매수가는 그 밴드를 요새 좀 넓히라 그랬죠. 제가 기준가는 한 38,500원대, 손절 라인은 35,900원대하고 목표가는 42,0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공매도 비중이 많아서 참 부담이 많이 됐었던 네. 종목이잖아요.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또 그렇죠. 수익성도 안 좋고 네네. 그런 우려는 해소가 된 겁니까? 예, 뭐 공매도 부분 때문에 아마 타이어 업종들이 별로 좋지는 예.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예. 중요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실적이라고 했잖아요. 이제 3분기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도리어 쇼크홀링이 들어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저희 또 이제 두 가지의 뉴스가 남아 있어요. 네. 태풍과 그다음에 로봇 둘 중에서 투자하기에 어느 쪽이 더 매력이 있을까요? 로봇은 저 다음에 또 뭐가 말씀드리고 예. 이제 오늘은 그 태풍 뭐니 해도 태풍 쪽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흰남도가 지금 오고 오는데 라오스에서 이걸 갖다가 그 이름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. 어제 이번에 굉장히 세더라고요. 그래서 뭐 다 아십니다. 제주도, 포항 뭐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이번에가 가장 센 태풍이라는 부분입니다. 근데 태풍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부각되는 게 전체적으로 수해 복구입니다. 그래서 수해복구 관련주 하면은 폐기물이라든가 또는 비료, 농업 뭐 이런 쪽에 우리가 다 이제 그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최근에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번에는 태풍이 거의 그 아주 가공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저는 포인트를 그 폐기물 쪽에 두었습니다. 그래서 최근 그 코엔텍 같은 거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폐기물 관련 사업의 그 수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. 또 울산 쪽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리적 효과가 아마 주가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.
인선 ENT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최근 여러 가지 그 폐배터리와 또 폐기물 관련 부분에서 주가 탄력이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YNT도 이제 그 폐기물 관련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최근 그 비료라든가 이런 그 농업 관련주의 남해학이라든가 뭐 이런 그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그 테마성 부분이 있지만 폐기물 관련 쪽은 그래도 수익성 부분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거기서 한 종목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제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. YN텍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, 이것도 이제 국내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그 폐기물 업종의 저평가라는 부분이 좀 부각되는데, 이제 본거지가 그 바로 이제 간주 전남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제 크게 좀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일괄 처리 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보는 게 바로 골프 쪽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 어떤 그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가 높다고 이렇게 좀 보는데 올해 이제 그 폐기물의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환경 비중의 매출이 82%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다시 이제 이런 그 태풍에 의해서 그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게 있고요. 보성 그 컨트리 클럽 그 바로 이제 그 골프죠. 그래서 이쪽에 CC 쪽에서 오픈을 했는데 이쪽에 그 매출이 요새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 골프 매니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매출 기대감이 넘어지고 있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립 사업 뭐 이런 부분에서 올해 실적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이런 그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바로 이제 태풍 관련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차트 흐름 좀 볼게요. 일단 이 종목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. 예, 보시면은 고점에서 낙폭가대 이후에 물량을 그 현재 수렴했는데 제가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때 이제 장대 음봉이 좀 나왔어요. 한번 움직였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를 갖다 크게 안 밀렸단 말이에요. 되게 이제 이런 음봉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면 주가는 추세가 하방으로 변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들을 다시 모아가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여기 선침의 물량도 있다. 라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죠. 어제 거래량이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 좋았습니다. 좀 가볍기 때문에 그 짧게 좀 그 접근하고요. 매수 기준가는 한 10,5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고요. 1차 목표가 11,600원, 손절 라인은 9,4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태풍 관련 주식은 매년 태풍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오르는 그렇죠. 종목들이잖아요. 단순 테마일지 아니면 뭐 실적도 있을 그런 종목일지 네. 늘 그 갈등이 있습니다. 폐기물 쪽은 실적이 좀 늘어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폐기물 쪽은 요새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YN텍 그렇다면 실적주로도 볼 수 있다. 네. 라는 올해 의견. 옹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. 네. 자, 오늘 무료 방송 예정 있으시면 전해 주십시오. 예, 오늘 5시에 그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. 특히 이제 최근 그 자동차 업종을 좀 잘 봐라,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또 이제 삼성 M&A가 로봇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. 패러다임의 앞선 선침의 전략이라는 이런 부분에 보고요. 또 9월 전망도 해주니까요. 바로 오늘 5시에 유튜브에서 황대현 치시면 되고요. MBN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만나 뵐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인벤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